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입맛 없는 여름,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밥 먹기 싫은 날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더운 날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샌드위치 가게로 비로소 정착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저희 동네에서만 제 샌드위치를 맛보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샌드위치가 오픈 후 맛있다고 입소문나면서 단골들이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샌드위치는 크게 어려울 거 없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다수의 입맛을 사로잡을 소스 배합과 재료의 조화로움 같은 기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빵 맛이 너무나 중요해서 빵집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식빵 납품처도 한 곳으로 정착하자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듯 매출은 금방 안정적으로 고정됐습니다. 가게 근처에는 회사가 많아서 오전 회의나 단체 간식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덕분에 회사 단체 주문을 통해 맛본 분들이 맛있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늘어났죠.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 가게에 출석했어요. 커피보다 끊을 수 없는 게 이 집 샌드위치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다른 샌드위치 집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그냥 최고야. 우리 회사 식구들도 많이 오던데. 사장님 매출 어마어마하죠? 항상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번 주만 4번 오셨잖아요. 어머, 저 몇 번 온지 다 기억해요? 그럼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잖아요. 가만 보면 사장님 참 말투도 우아하고 단아하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게 지금은 없어요. 가게 자리 잡고 남들처럼 연애해야지 했는데 바빠지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예쁜 젊은 날들을 혼자서 그냥 보낸다고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장님은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럼 빨리 좋은 사람 찾아서 정착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으면 혹시 내가 주선 좀 해도 될까요? 시누이는 마케팅 회사 직원답게 정말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일하느라 결혼은 물론 연애도 미뤄놓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더군요. 저는 신우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울 틈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도 아프거나 다치면 기댈 사람 하나 없어서 서글펐던 기억도 하나 둘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제 친구들은 이미 다들 일찍 결혼해서 저만 남아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더니 그게 본인 남동생이라 해서 처음엔 얼마나 부담스럽고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남편을 보고 저는 서서히 그 매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얼굴에 나 선해요 라고 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재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 흔한 밀당이라는 것도 없이 제게 직진하고 올인한 남편 덕분에 저희는 짧은 연애 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연애를 짧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남편은 결혼 전후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시댁 식구들의 인성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역시나 결혼 전 인사드릴 때 본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남편이 딱 시부모님을 빼닮은 거였죠. 가게 단골을 인연으로 남동생을 소개시켜준 신우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처음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옳게, 이제 진짜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형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손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훨씬 어리잖아요. 뭐? 지금 나 늙었다고 은근히 돌려까는 거야? 네? 그럴 리가요. 형님, 저 돌려깐 거 아니에요. 그럼 대놓고 깐 건가? 옳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까지 다들 참 선하지? 우리 가족들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답답할 정도로 착해. 옳게도 비슷한 결이라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온 거고. 아, 네. 근데 보다시피 나는 우리 식구들이랑 많이 달라. 난 더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감정 표현도 직설적이고 듣기 싫은 말도 곧잘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옳게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물론 나도 노력할 거지만 말이야. 제 샌드위치 가게 단골이었을 때 살가웠던 신우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시댁도 남편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하고 많이 축하해줬는데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신우의 10월들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옳게 나왔어. 네, 형님 오셨어요? 어째 반갑지 않은 눈치다? 그럴 리가요. 죄송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서요. 하긴 우리 어제도 인사했는데 내가 너무 꼰대 같았지?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사장님이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제 얼굴 기억해 놓으세요. 신우는 저희 가게의 직원과 알바생과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하더군요. 그 뒤로 신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단골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결혼 후로 더 자주 오는 듯 싶었어요. 나왔어. 하루는 아주 잔뜩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오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죠? 나 오늘은 참치 샌드위치 먹을래. 안녕하세요.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참치 샌드위치 하나 맞으시죠? 단체 주문 때문에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벼랑간 신우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는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놀라서 주방에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포스기를 두고 알바생과 신우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옳게,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옳게 샌드위치 결제해서 먹어야 해? 네? 여기 새로운 알바생이야? 저번에 나랑 인사 안 했던가? 나 사장 가족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도영아, 무슨 일이야? 신우는 단단히 화가 나서 소리치고 알바생은 얼굴이 벌개져서 신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옳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언제까지 그냥 손님 취급할 거야? 내가 일반 손님이랑 다를 게 없다 이거야? 나 옳게 가족이잖아. 가족한테 이렇게 장사질해도 되는 거니? 내가 언제까지 샌드위치 결제하게 하나 지켜봤어. 근데 이제 내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가 봐? 형님,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샌드위치 계산하기 싫다는 말씀이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대체 언제까지 가족한테 장사질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알바생이나 직원이나 다 사장 닮아서 원. 내가 지갑 놓고 왔다고 오늘만 그냥 달라니까 이 학생이 안 된대잖아. 지갑 두고 오셨다 해서 이체 부탁드린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 얘 당돌한 거 봐. 옳게, 도대체 여긴 알바생 무슨 기준으로 뽑니? 도영아, 그만. 형님, 오늘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오늘은? 그럼 앞으로는 계산하란 말이야? 그건 형님, 일단 저랑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알바생 앞에서 말 못할 게 뭐가 있는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일전에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뵀었잖아요. 우리 언니? 형님,
도영이라고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때 결혼식에서 보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얘가 방학이라 가게 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뭐? 사촌 동생? 아, 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도영 씨라 했나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아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방학인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언니 일 돕고 참 마음이 예쁘네요. 올케 참 든든하겠어. 아까 일은 잊어버려요. 내가 개인적으로 올케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한 말이에요. 올케, 그럼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 이걸로 사촌 동생 맛있는 거 사줘. 바쁜데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안 주셔도 돼요. 참치 샌드위치라고. 참치 샌드위치를 드시고 싶다 하셨죠? 제가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신우는 샌드위치는 됐다며 제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 재빠르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뭐야? 언니 신우이 왜 저래? 결혼식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저랬던 것 같은데. 설마 지금 언니한테 시집살이 하려던 거야? 돈 안 내고 샌드위치 먹으려다 나한테 들키니까 주랭랑 친 것 같은데. 가족끼리 계산은 더더욱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아줌마네.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거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제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랑 사촌 동생 때문에 혹시 기분이 많이 상했나 싶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신우는 해맑은 목소리로 샌드위치를 주문하더군요. 올케, 우리 사무실에 참치 샌드위치 2개, 햄치즈 3개, 닭가슴살 5개, 이렇게 배달 부탁해. 네, 형님. 팀 간식인가 봐요. 응, 맛있게 부탁해. 혹시 저번에 사촌 동생이 조금 예의 없게 굴었다면 제가 대신 죄송해요. 아니야. 나 그런 거 마음에 두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제가 형님 거 서비스로 하나 더 만들어서 11개 보낼게요. 어머, 그럼 나야 고맙지. 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계산? 그건 나중에 입금해 줄게. 다른 가게는 보니까 장부 적어서 한 달치로 계산도 하던데. 그렇게 해줄래? 지금 바빠서 나 먼저 끊을게. 네? 아, 그럼 일 보세요, 형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신우이는 매주 자기 회사 사무실에 샌드위치를 10개씩 주문했습니다. 외상으로 주문했는데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한꺼번에 결제해 줄 거라 믿었죠. 형님, 출근하셨어요? 올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이야 참치로 10개 부탁해. 내가 사람들한테 참치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냈더니 나 믿고 다 참치에 빠졌지 뭐야. 그래요? 형님, 항상 홍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보낼게요. 마지막 주 근무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 달치 결제 오늘 도와드리려고요. 오늘 주문건까지 총 50개고요. 샌드위치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서 결제 전에 볼 수 있게 제가 간이 영수증 미리 적어서 보낼게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맞죠? 그게 뭔 소리야? 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올케, 이제 나랑 한 가족이 됐는데 샌드위치 공짜 아니야? 나는 공짜인 줄 알고 계속 시켜 먹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농담이시죠? 신우는 말없이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저는 또 일이 엄청 바쁜가 싶었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했고요. 긴가민가 했는데 신우이는 결국 샌드위치 값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물어볼까 하다가 단지 신우이가 월말이라 바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입금해달라고 간이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우의 말이 여태 전부 진심이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젠틀하게 계산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형님, 내일은 꼭 입금 부탁드려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금전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저는 가족인 형님만 믿고
외상으로 한 달간 샌드위치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제가 직접 법인카드 결제 받으러 갈게요. 회사에 찾아간다니까 그제서야 시누이는 가게에 직접 왔습니다. 아니 올케, 빚쟁이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독촉 문자를 왜 이렇게 보내? 내가 남이야? 어? 나야말로 올케 믿고 그 많은 샌드위치 주문했어.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제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형님, 카드로 결제해드려요? 아님 현금 결제세요? 뭐? 아 몰라 배째. 갑자기 덜컥 큰 돈 결제하라면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형님, 수중에 35만 원이 없으세요? 그리고 형님이 그 많은 샌드위치 다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주문한 거면 회사분들한테 받아서 주시던지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주세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올케 정말 웃긴다. 사람 착한 줄 알고 내 동생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 형님이야말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이러셨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샌드위치 50개를 공짜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샌드위치 만드는 게 취미 활동으로 보이세요? 재료 준비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그런 게 다 장난 같으시냐고요. 가족끼리는 돈 받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 빼고 여태 제 가게 온 가족들, 친척들 다 결제해서 드셨어요. 어쩌다 한번 제가 사드리는 거 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대영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야? 아니 누나, 이게 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보, 우리 누나가 샌드위치 공짜로 달래? 먹고 계산을 안 한 거야? 올케 그새 일러서 내 동생 여기까지 불렀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그런 게 아니라 누나 말 좀 들어봐. 누나, 미쳤어? 아무리 한 가족이 됐다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누나가 거지야? 돈 없어? 당장 먹은 값 다 입금해.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야, 넌 누나한테 어디 큰 소리야? 가족끼리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샌드위치 50개는 무슨 말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 왜? 여기 이 사람 가게야. 이 사람이 만든 샌드위치 가지고 왜 누나가 회사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 미쳤어? 내 집사람이 누나 회사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누나가 입금하기 싫으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서 누나가 먹은 샌드위치 값 입금해달라고 할게. 넌 여기서 엄마 아빠 얘기가 왜 나와?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말려? 부모님이 말리셔야지. 아, 입금할게. 한다고. 그만해. 야, 됐지? 입금했어. 올게 확인해봐. 들어왔어요. 2개 다야? 사과 안 해? 넌 누나한테 진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올케도 보는 앞에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해? 나 진짜 쪽팔려. 아이고, 진짜 요란법석이다. 올케,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처음엔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살짝 괘씸하다 생각했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그럼 난 먼저 갈게. 아, 진짜 저것도 사과라고.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 갑자기 가게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연차냈어. 당신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말 안 했지. 깜짝 이벤트라니? 그게 당신이 요즘 가게 엄청 바쁘대서 몰래 지원군 출동했지. 근데 웬 진상 손님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 누나잖아. 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누나가 저거 말고도 혹시 따로 당신한테 연락해서 괴롭히고 막 그래? 그러진 않으셔.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야.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내 선에서 해결 보고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 질러버렸네. 지를 땐 질러야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우리 마누라. 나 같으면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 누나 머리털 다 뽑았을지도 몰라. 어떻게 공짜 타령이냐? 아, 내가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호구 같은 저 대신 실컷 신우이 욕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금방 화가 풀렸습니다. 또 마누라 가게 바쁘다고 회사 연차까지 내고 와서 온종일 도와주는 착한 남편이 어딨나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호되게 당한 저는 다시는 외상 같은 거 안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무조건 결제를 먼저 받고 있어요. 좋은 인생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신우는 더 이상 제게 공짜 타령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신우이에게 나름 가족이니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사면 기존에 줬던 서비스 쿠키 말고도 커피 한 잔을 같이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일상이 또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제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리뷰 테러가 계속됐습니다. 어플뿐만 아니라 블로그 후기나 인터넷 후기 글에도요. 이물질이 나왔다는데 사진이 없는 게 다반사였고 더불어 맛없다는 후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정적인 매출이 바닥을 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원래도 깔끔함, 청결함이 우선이었던 저는 더더욱 직원들과 민감하게 모든 걸 체크했어요. 하지만 리뷰 테러는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제가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연락 부탁드린다 해도 아무도 가게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한숨 짓는 날이 늘어나자 신우이는 마케팅을 해보자고 제게 말했어요. 옳게, 나만 믿어. 재오픈한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 마케팅 도와줄게.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홍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좀 억울해요. 제가 가게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야 가족이니까 잘 알지. 게다가 오랜 단골이니 당연히 옳게 문제 아닌 거 알지. 근데 뭐가 문제든 간에 지금은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떠난 민심 데리고 오려면 홍보가 우선이야. 맛없다, 신선하지 않다, 이물질 나왔다. 뭐 이런 말들 덮는 건 결국 또 다른 리뷰야. 좋은 리뷰들 많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 그리고 올케처럼 억울해하는 이런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사람 쓴 걸 수도 있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리뷰는 올라오고 예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고요. 힘내 올케. 회사원인 내가 뭘 알겠느냐만 자영업 어려운 거야. 참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거야. 내 손에서 마음처럼 안 되는 것들은 업체 맡겨야 하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싸게 도와줄게. 요새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요. 큰 비용은 제가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나한테 확실하게 맡기려면 나도 꽤 고급 인력이라 돈이 좀 들어. 근데 우리 회사 끼고 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다이렉트로 나한테 직접 의뢰하는 거니까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원래는 더 비싼데 내가 가족이니까 할인해 준 거야. 그리고 몇백이라 하면 처음엔 당황하고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과 보면 다들 엄청 싸게 했다고 느끼더라. 효과가 1000만 원은 기본이거든. 제가 지금 당장 부담하기엔 좀 비싼데요. 옳게, 내 실력 못 믿어?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도 될까요? 알았어.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줘.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모두 가족끼리 당연한 일인걸. 힘내고. 네. 저는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판이라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샌드위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재료들이 버려지지 않고 신선하게 다 쓰이는 거거든요. 마케팅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신우이를 믿고 저는 300만 원을 이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다른 업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할까 싶어서 검색해봤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홍보 가능한 곳도 있었어요. 신우이가 제게 말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조건들을 비교해보니 3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뭘 알겠나 싶어서 저는 다른 말 없이 신우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 올케, 진짜 답답해서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 사라질까봐 겁난다고. 형님, 저 사실은 죄송해요. 다른 업체에 이미 의뢰했어요. 거기는 3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가게 오시면 제가 회사분들이랑 드실 수 있게 샌드위치 몇 개 챙겨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고? 내가 실컷 다 조언해주고 신경 써줬는데 가족인 내가 아니라 다른 업체? 너 지금 사람 놀리니? 네?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300만 원은 덤탱이 쓰는 거라고 다른 업체에서 말해줘서요. 똑같은 조건으로 30만 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마케팅, 홍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의뢰했어요. 형님 놀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 처지에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냐고. 그게 놀리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해?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가게가 아예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밑작업하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또 안 하겠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밑작업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아니 올케는 나한테 장사질 해도 되고 난 왜 하면 안 돼? 올케가 샌드위치 파는 것처럼 난 홍보 마케팅을 파는 거야. 그래, 블로그랑 배달 어플 안 좋은 후기들 다 내가 그랬다. 이 바닥 굴러가는 꼴 비슷해. 그런 식으로 밑작업해서 업체랑 컨택하는 경우 많다고. 형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 진짜 소름 돋아요. 네, 그동안 제 가게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안 좋은 후기와 별점 테러는 다 신우이의 짓이었습니다. 외상 사건 이후로 제게 앙심을 품었었나 봐요. 신우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흥분해서 다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또 발뺌할까봐 이미 통화 녹음까지 마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매일 본 사람이 그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독한 신우가 안 바뀌니 이제 제가 바뀌기로 결심했죠. 결국 신우이가 하는 문제적인 행동들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신우이를 어떻게 참교육할 수 있을까 고심했어요. 신우이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우 하나 때문에 제 소중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딱 신우이만 빼면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가 자기가 한 짓 고백할 때 당장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과 저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우만 빼고 다 지극히 정상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후 신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형님, 정말 저한테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우리 엄마 아빠께 이르기라도 하게? 가족들이 과연 네 편 들까? 결혼한 지 고작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신우이랑 싸우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시댁이랑 틀어지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착한 내 남동생은 너랑 나 사이에서 엄청 괴로워하겠지. 그런 모습 보고 싶음 다 일러. 네, 형님 생각 잘 들었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야, 이 건방진. 고작 전화 한 통에 건방지다고요?
아직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뭘 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신우를 상대하기 싫어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신우이가 다니는 마케팅 회사에 전화로 문의했어요. 신우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당장 의뢰를 하고 싶다며 신우의 회사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신우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저는 신우를 본체 만체하며 신우보다 높은 사람과 상담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고 있을 신우의 얼굴을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상쾌했죠. 저는 직원에게 신우와의 사이를 밝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보상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소속 마케터가 제 가게 별점 테러하고 가게 홍보비 부풀려서 결제하게끔 유도했어요. 경찰서에 가려다가 먼저 여기 들렀습니다. 네, 저는 경찰서 대신 신우의 회사에 고발하러 갔습니다. 신우의 회사에서는 신우의 단독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알 리가 당연히 없겠죠. 신우 회사 측에서는 당사의 직원 관리 실수니 그동안 손해본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한 마케터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신우를 해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 또한 신우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싫었어요. 딱 저를 괴롭게 한 벌만 딱 달게 받았음 했죠. 차라씨,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짓을 벌여? 이분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입은 다물겠다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다신 이런 일 없게 해. 사직서 대신 사유서 작성하고 징계는 피할 수 없어. 연봉 삭감은 물론. 부장님,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히 여겨. 그리고 가족 분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사과는 받으셔야 하니까 이분께 사과드리세요.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한 고객님으로서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거니까요. 네? 하지만 한사라 사원,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고 사과도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럼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신우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렇게라도 억지 사과받으니 마음은 홀가분하더군요. 금전적인 보상은 신우의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기존의 가게 매출액대로 그동안 피해봤던 금액을 보상받았어요. 그리고 가게 홍보도 무료로 일정 부분 도맡아 해주시기로 조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제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가만 있으면 될 걸 사서 일을 키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도 제가 잡아야 할 일인데도요. 아니, 너 미쳤냐? 갑자기 새끼 머리채를 왜 잡아 흔들어? 누나, 정신 나갔어? 당장 안 놔? 아빠, 누나 좀 말려봐. 얘가 내 인생 망쳤어. 다 망쳤다고. 어디서 내 가족들 앞에서 착한 척이야? 세상 순진한 척이야. 이 불려시 같은 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 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 내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해. 한사라, 너 그 손 안 놔? 며느라, 괜찮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부와 남편이 신우의 등짝을 때리고 저와 떼어놓으려 해도 쉽게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자 잡채를 만들고 있던 시모가 잡채 그릇채로 안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나는 뭐 TV 드라마에서 싸움 나는 소리인가 했는데 너 머리가 돌았냐? 엄마, 얘가 이것이 분수도 모르고
내 인생을 망치려 들었거든? 엄마 딸 얘 때문에 다 망했어. 에휴, 제대로 혼내줘야 돼. 야, 이년아. 그래도 그렇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그렇게 흔들어. 너 그러다 잡혀가 이거사. 당장 그만하지 못해? 너야말로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다. 시모는 냅다 잡채 몽텅이를 주시곤 신우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아,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 딸이라고. 날 왜 때려? 잡채 아깝게. 너 어떻게 나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대하는데 뭔 이유로 네가 이따위 신우이 짓을 하고 있어?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신우이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싶고 저도 똑같이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 힘은 풀렸고 가슴 속 밑바닥에서부터 울컥 감정이 차오르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이는 제가 훌쩍이는 모습 보고 질세라 나이답지 않게 바닥에서 엉엉 울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달래줘서 그제서야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신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신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더군요. 누나? 아니, 네가 누나야? 야, 저번에는 샌드위치 외상해서 돈 안 갚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이 사람 가게 테러까지 한 거야? 모든 게 다 밝혀지자 신우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잖은 시부마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그대로 테이블을 엎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시부께 얻어맞을까봐 갑자기 제 뒤에 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척 황당했어요. 시부, 시모, 남편 모두에게 얻어터질까봐 제 뒤에 숨은 거니까요. 옳게, 미안해,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빠 한번 화나시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빠뿐만 아니야. 엄마도 얼마나 무서운데. 좀 말려주라, 응? 제발 부탁이야. 오늘 우리 다 경찰서 가게 생겼어, 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응? 신우이는 울면서 제게 빌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신우는 결국 시모와 시부에게 도살장 끌려가듯 끌려갔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시댁에서 다 해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남편은 울면서 같이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자고 했어요. 내가 미안해. 면목이 없다. 당신이 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 뻔히 아는데 고작 우리 누나 때문에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사과로도 모자라서 남편은 정신과 치료받고 진단서 떼서 신우이를 고소하자고 했어요. 시댁과 연 끊어야 한다면 끊겠다면서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저를 케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미안했다고 신우보다 더 사과해 주셨어요. 제게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남편과 이혼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다 들어주신다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이랑 절대 이혼은 안 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가 평생 갚으마. 이 은혜 아니지마. 우리 착한 며느리 지독한 신우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했니? 우리에게 진작 말하지 그랬니? 하지만 한편으론 말 안 한 네 마음도 다 알겠다. 너 혼자 참고 견뎌내보려 한 거겠지. 아이고, 속이 이렇게 깊어서야. 고생했다, 우리 아가. 어머님, 아버님, 저 안 착해요. 남편이랑 이혼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라. 다 말해. 다 들어줄 테니. 형님이요. 매일 출근 전 새벽에 제 가게로 출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요. 정말 그거면 되는 거니? 그걸로 네 맘이 다 풀리겠어? 네. 형님 회사 쉬는 날에는 저랑 같이 풀로 근무했으면 해요. 그래, 아가 걱정 마라. 안 간다 하면 내가 직접 데려다 놓을 테니 아주 실컷 부려먹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다음 날부터 신우는 멋씹은 얼굴로 제 가게에 출근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인사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네 이제. 뭐 신우고 뭐고 없어?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연봉 삭감해. 내가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직까지 해야 해? 불렀으면 말을 해봐 어디. 저는 그런 신우를 개무시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을 했습니다. 채소 배달 온 거 정리하고 씻고 다듬고 했죠. 원래는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그날은 저 혼자 다 했어요. 처음에 궁시렁거리던 신우는 잠자코 눈치껏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하는 것들 다 보셨죠?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 꼭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몰려오는 졸음 참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일이죠. 내일부터는 형님한테 전부 시킬 거예요. 안 도와줄 거니까 모르겠으면 지금 말해요. 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비웃던 신우이는 그 다음날부터 제게 엄청 혼났어요. 양상추 찢어지지 않게 살살 해야죠. 이게 수압이 세서 그래. 야채가 힘이 없어서 죄다 흐물거리잖아. 배우실 거면 배우는 자세를 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처럼 신우이를 다그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우이는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것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혼자 고생하고 나니 신우이는 점점 얼굴과 표정과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혼자 다 하니 꽤 일이 많은 걸 알고 신우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매일 이걸 어떻게 다 해? 옳게, 제3 대단하다. 세상에 뭐 뚝딱하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있나요? 제 샌드위치 먹기에는 엄청 간편해도 준비하는 데에는 늘 이만큼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한 달을 저는 신우이를 열심히 부려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미안해 옳게. 다 먹는 입장에서 볼 땐 옳게가 장사 편하게 한다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 정도로 힘든 일인 줄 이제 알았어. 채소 다듬고 나면 손은 꽝꽝 얼고 재료 썰고 나면 팔이 얼얼하고 샌드위치 주문권 다 만들고 나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더라. 많이 반성했어. 이렇게 매일 고생하며 지킨 가게를 내가 망치려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형님은 조금이나마 변하셨어요. 저는 마침내 신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형님이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셔서 큰 걱정은 없어요.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샌드위치 공짜로 달라던 철없는 신우는 이제 없어요. 대신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며 새벽 5시부터 자진 출근해서 회사 가기 전까지 저를 도와주는 형님은 있네요. 신우이는 시부모 집에서 그때를 계기로 독립했어요. 사실 그때 제게 한 짓이 다 들통나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30대 중후반에 처음 독립해보는 신우이는 지금도 열심히 홀로 서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요, 지금은 제가 다 괜찮다고 지나가도 훗날 응어리가 올라오는 순간이나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과거 일이 떠올라 시댁과 남편이 미워 보일 수 있다면서 제게 심적인 보상과 금전적인 보상 다 해주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남편과 가고 싶었던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곧 떠나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샌드위치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여러분, 저 2호점을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저 요새 2호점 내고 더 바빠졌지만 틈틈이 형님의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도 형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요. 형님께도 좋은 짝 찾아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에 이혼이나 자극적인 참교육은 없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께는 저 등짝 여러 번 맞았어요. 너무 착해도 호구라며 답답하다고요. 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너무 답답해 하실까봐 걱정은 조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세요.